안녕하세요. 구창섭 PD입니다. 오늘 주간 컨텐츠는 2023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2023년 컨텐츠 특히 방송 쪽 관련돼서 저는 이제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PD니까 방송 컨텐츠 관련돼서 2023년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트렌드를 예측하는 거죠. 2023년 트렌드를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고,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사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 하에 2023년도에는 이런 트렌드가 컨텐츠 방송 쪽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능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능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 사실 2023년도에 예능 컨텐츠가 어떤 예능 컨텐츠를 컨텐츠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첫 번째는 예능에서 공익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2023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로 이제 보수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하게 되면 어, 이 공익적인 그런 내용을 예능 쪽에서도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아마도 예능 컨텐츠에서 그 뭔가 우리 사회 가족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뭔가 기존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예능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예능도 약간 공적인 그런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꼭 보수진보 정부하고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미디어 쪽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약간은 보수 정부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진보 쪽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에 관심을 좀 두었다면, 보수는 뭔가 보수적인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좀 두기 때문에, 특히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 매체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이제 저버리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라서 예능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칭찬합시다라든지 책, 그다음에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렇게 돌봄이라든지 약간 이런 쪽, 그다음에 뭔가 사회 질서 이런 부분을 캠페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게 나타났다고 해도 컨텐츠 시청자들한테 이게 거부감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들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능 관련돼서 음악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자면, 2022년에는 늘상 그래왔듯이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국내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케이팝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아이돌들의 음악을 이제 좋아해 주면서 한국 아이돌 음악이 전 세계적인 음악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파워도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이제 BTS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탄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블랙핑크라든지, 그다음에 세븐틴, 그다음에 스트레이키드라든지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해외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그럼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겠지만, 2022년하고 조금 다를 거로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2년이 아이돌 그룹 중에 걸그룹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왜냐면 아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2022년 후반기에 나타난 뉴진스라든지, 그래서 주로 걸그룹들이 아이돌 중에서 가장 더 곽광을 좀 받았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2022년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BTS라고 하는 워낙 걸출한 이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 아이돌들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TS가 뭐 한 멤버가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자 아이돌, 신인 남자 아이돌이 2022년도에 걸그룹 여자 아이돌이 사랑받았던 것처럼 신인 남자 아이돌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 중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건 뭐 그 예측입니다.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코미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코미디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유튜브 코미디 전성시대입니다. 사실 방송 코미디는 거의 뭐 사양길에 접어서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유튜브 코미디 전성기가 여전히 이제 2023년도에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지금 다루는 정도 수위라든지 그런 소재를 방송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금기를 깨고 하는 부분이 코미디엔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튜브 코미디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만약에 방송 쪽의 코미디가 그나마 선전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시사 코미디가 아닌가. 이제 시사 코미디가 보수 정부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미디가 방송 쪽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시사 코미디가 나오면서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NL도 이제 뭐 크게 보면 방송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SNL에서 하는 시사 코미디는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KBS, MBC, SBS라든지 뭐 이런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시사 코미디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사 코미디를 이제 그동안 인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예측이고요. 드라마 쪽으로 보면 사실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드라마 판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드라마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시장이 뭐 TVN이라든지 JTBC가 사실 TV 방송 쪽에서도 드라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이 다른 기존의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넷플릭스로 인해서 드라마가 지상파 드라마가 손을 대기 어려운 이런 소재라든지 수위도 그렇게 돼버리고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장이 OTT 쪽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는 게 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들 뭐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해외 OTT들이 들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전히 강세를 띠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쪽은 기존의 흐름일 것 같은데 그냥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 JTBC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웹소설 이 원작인 드라마를 가져다가 파격적인 편성을 했죠.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이렇게 방송하는 기존의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방식의 편성을 했는데 이런 변칙적인 편성이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TV 방송 이제 다른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편성의 굉장히 유연성 이게 드라마 쪽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기존의 안정적인 컨텐츠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미 검증이 된 원작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요구가 점점점 강해져서 기존의 인기 작가 드라마가 뭐 여전히 나오겠지만 인기 작가하고 기존의 이제 인기 원작 웹툰이나 웹소설 쪽에서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면서 신인 작가나 이런 쪽에서 등장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방송 쪽에 여러 가지 이 분야별로 나눠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예측대로 과연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3년도에
뭐 이런 근거로 이런 컨텐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혹시 맞으면 뭐 맞았다 뭐 맞으면 뭐 제가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2024년도에는 컨텐츠 산업이 더욱더 융성하게 돼서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2023년도 연말에 다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2023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